들쑥날쑥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나무는 왼쪽은 있고 오른쪽은 없고 또 한 가지는 비었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해거리 현상의 주된 요인은 과연 무엇인가?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변하면 수정이 되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TV입니다. 지금 문의사항이 많아가지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꽃밭에 나와 있습니다. 꽃이 많이 없는 집도 있고 의외로 많이 왔는 집도 있고 그래서 이 꽃 피는 시기가 되면은 아주 일손이 바빠집니다. 양분 소모를 줄이고 결실량 확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봄날에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홍도밭에 나와 있습니다. 저 왼쪽은 후지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올해 홍도나 부우사의 꽃 양이 들쑥날쑥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온 집은 많이 오고 많이 오지 않는 집은 또 많이 없고 해서 아주 들쑥날쑥하다. 어떤 나무는 왼쪽은 있고 오른쪽은 없고 또 한 가지는 비었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경련결실 해거리 현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명하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해거리 현상의 주된 요인은 과연 무엇인가? 꽃이 많이 피는 개화 총량이 많은 품종 또는 늦게 따는 만성종 품종에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꽃 개화량이 많은 것은 홍도지요. 늦게 따는 것은 잘 아시는 부사 종류가 되겠습니다. 홍도를 보면은 꽃이 많이 피기 때문에 저장 양분 소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도 빈가지 현상이 보시면은 이렇게 빈가지 현상이 있고 저 부분에도 단과지, 중과지 놔뒀는데 이렇게 빈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화 총량이 많은 이런 품종일수록 해거리를 한번 하게 되면은 엄청 심하게 할 수가 있다. 꽃이 많이 피기 때문에 저장 양분의 소모가 꽃 피는데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년도 저장 양분이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례 또는 적화 이런 작업들을 서둘러 하는 것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개화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 늘어진 결과지, 이런 늘어진 결과지도 여기 보시면은 걷어주기를 하셨죠. 늘어졌던 거를. 이런 늘어진 결과지 걷어주기를 전정 때 반드시 해달라 이런 말씀을 제가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남들보다가 아주 일찍 꽃을 제거하시든가 또는 적과를 좀 빨리 하든가 또 철저히 하든가 이러한 일련의 조기 작업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성종 후지 경우에는 늦게까지 달아놓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분 소모가 또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뿌리의 저장 양분도 적어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나는 해마다 많이 달아도 해거리 현상은 별로 없이 잘 땄는데 올해 완전히 나무가 비어버렸다 이런 전화를 제가 어제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아마 깔 때문에 유독 늦게까지 착화시켜 놓은 데가 많았습니다. 양분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꽃잎이 이렇게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변하면은 수정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이 되어집니다. 6월 하순이 되면은 꽃눈이 형성이 됩니다. 그때 이게 완전한 꽃눈이 아닙니다. 불완전 꽃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6월까지는 우리가 말하는 꽃눈이라는 외형이 만들어지고 7월, 8월, 9월까지 계속 그 눈 속에 각종 기관들이 만들어지고 충실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잎이 많이 낙엽되어 버리면은 그것이 갈반병이든 생리적 낙엽이든 간에 또는 잎이 새파랗게 있어도 그들 속에 잎이 햇빛을 많이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잎들은 무효잎이 되는 겁니다.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만들어서 꽃눈으로 몰아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햇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쓰나 마나 하는 그런 무효잎이 된다. 따라서 수관 전체가 또는 가지 전체가 그늘이지지 않도록 전정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6월 여름에 여러분들이 그늘지지 않도록 도장지를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어디가 햇빛이 잘 들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또 그러한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바람은 나무마다 잘 놀다 가는가 습도는 많지 않은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수세가 너무 강해도 꽃 발달이 잘 되지 않습니다. 직립성이 강해지고 꽃을 만드는 생식 성장보다는 도장지가 많은 영양 성장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여기도 유인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수평으로 유인도 하시고 또 토양에 비료 그름도 많이 줄이셔야 됩니다. 힘이 강한 데는 강한 만큼 좀 더 착화시키고 비료는 줄이시고 약한 가지는 거리 적과를 충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도 보니까 벌이 귀한데 벌이 지금 수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지 끝에 꽃누를 알고 있었는데 이제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량원서를 꼭 시비 좀 해달라. 여기가 정화인 줄 알았는데 현재 꽃이 없는 경우가 많죠. 잎이 돼버렸습니다. 바로 뒤에 이 가지를 아예 버리든가 그걸 남겨두고 이렇게 제거를 해버리든가. 꽃이 많이 없어서 이거 남겨둬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끝이 꽃이 아니지 잎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거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착화시켜서 이렇게 늘어집니다. 반정화가 된다. 꽃이 많다면은 아예 제거해버립니다. 이 묘목을 심고 난 다음에 비료를 언제 줄 것인가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심고 난 다음에 곧바로 화학비료 주시면 안 됩니다. 이 신초의 길이가 대략 한 뼘 20 됐을 때 물론 그 이쑤시개로 수평을 잡아 주셔야 되죠. 신초 길이가 20cm 됐을 때 여러분들이 나무 밑에다가 걸어가시면서 저 정목 부위를 기점으로 해서 유한이나 요소 또는 질산칼슘 또는 치오다 이런 속효성 비료를 잡아 던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흡수가 원활히 잘 된다. 요즘은 그 묘목을 심고 난 다음에 아상체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상당히 많은데 예전에 그런 것도 안 했습니다. 나무 꼭대기에 이 힘 좋은 나무 상당히 힘이 좋습니다. 이렇게 힘 좋은 나무는 주간 선단부야 대략 10cm 정도 이렇게 카팅을 제가 했습니다. 카팅하고 난 다음에 발생 횟수를 보시면은 이 가지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까지 이 가지가 원활하게 잘 발생이 되고 있다. 왼쪽에는 이보다가 좀 더 약한 나무입니다. 약한 나무는 제가 선단부에서 묘목을 심고 난 다음에 한 뼘 대략 20을 잘랐습니다. 자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신초가 원활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까지 보면은 아주 잘 나오고 깨끗하게 그 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정부우세를 제거했기 때문에 아랫부분에 눈들이 싹이 잘 발화가 된다. 물론 그 아리수나 뭐 양광, 홍로 이런 스포 타입계, 시나노 골드 이런 것들은 직접 발생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방법을 병행하시면서 중간에 아상 작업도 같이 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제가 봐서 1년차보다는 제식 2년차에 첫 해는 이렇게 상단부를 카팅을 하시고 2년차에 발생되지 않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아상을 여시면은 대부분 가지 다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 겨울 전쟁하실 때 금년도 발생되는 신초의 길이가 센 것들은 내년 겨울 전쟁 때 제거하시면서 아상을 병행하시면은 신초가 아주 100% 거의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주 꽃이 와 있고 여기는 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이 가지의 길이가 대략 한 65, 70이 됩니다. 여기도 꽃, 액화, 정화. 여기도 정화, 액화, 정화. 저기도 정화. 여기도 다 액화입니다. 액화고 없으면 달아야 되죠. 정화. 여기도 정화인데 두 개 붙었네. 이런 식으로. 이거 복잡합니다. 예. 놔시고 이게 더 복잡해요. 이제 꽃을 따버려야 되죠. 따고 여기도 액화석이기 때문에 나중에 꽃이 또 필 수가 있어요. 예, 그럼 홍도 특색이 그렇다 보니까 여기 다시고 여기 다시고 여기 다시고 이 꽃수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좀 따내시고 이게 너무 길다. 이제 하나, 둘, 셋, 다섯 개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3개만 원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이거를 2개를 버리겠습니다. 버립니다. 그럼 남는 게 하나, 둘, 이게 3개입니다. 3개만 충분합니다. 자, 주로 요 정도 되면은 42과 햇빛을 많이 보게 돼 있죠. 자꾸 쭉쭉 늘어지면은 열매가 굵지 못합니다. 뿌리의 저장 양분이 이 열매 끝까지 오기 위해서는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길게 빼지 말아 달라. 특히 꽃이 많이 피는 과종은 꽃도 따내시면서 불필요한 가지, 수평 이외의 직립성 가지, 꽃 양이 혹시 너무 많이 왔다. 이거 다 달아봤자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꽃을 따셔야 되고 아니면은 저처럼 이렇게 양쪽 사이드 2개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짧은 거 두시고 이거를 과감히 따내버립니다. 열매가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여기 액화까지 6개인데 너무 많습니다. 이 정도 가지 사이즈는 3개 정도 하셔도 충분한데 여기 보면은 잘라서 여기 액화네요. 그래서 이걸 따버리죠. 이걸. 그러면 남는 것이 하나, 둘, 셋, 4개 정도 하면은 15kg 기준 44에서 5 정도 나올 것이라고 제가 판단합니다. 왜? 열매를 잡고 있는 이 가지의 색깔과 이 굵기를 보고 제가 대략적으로 경험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 가지가 긴데 여기 하나만 이래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따는 게 좋습니다. 따가지고 요거 하나만 놔둬도 큰 무리가 없다. 이런 열매는 못 씁니다. 이런 열매는 여러분들이 이 꽃을 따게 되면은 이게 어깨 가지인데 전부 다 이게 등으로 직립이 다 돼서 도장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예 따버립니다. 이렇게. 하늘 보고 있죠. 등 위에서 나왔죠. 이걸 보호를 하지 마세요. 아예 따버리세요. 그냥 손을 밀면 잘 따여집니다. 이 직립성 인자를 갖고 있는 그런 수는 꽃 따지 마시고 아예 밀어버리세요. 그게 착화시켜도 안 되고 꽃을 따도 도장지가 되기 때문에 양분만 수무합니다. 지금
뿌리의 전전도 저장 양분 가지고 모든 것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을 같이 함께 병행하시면 더 효율적이다. 이 나무도 99%가 빈 나무가 되겠습니다. 꽃이 보이지 않죠? 자, 이 오른쪽 라인에는 개와 총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부 지역에 또한 이파리 밑에 갈변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온폐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더 확실한 것은 그 배유, 요 볼록한 배가 있습니다.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종병 또는 횡경으로 갈라보시면 갈변됐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확실히 저온폐로 볼 수가 있다. 유과의 과피만 이렇게 변했다면 향후 동독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꽃 닫은 후에 포미나를 단독으로 살포하는 것도 동독 경감에 일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사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중가지에 정화가 잎 10장, 상당히 대가지요. 근데 밑에도 꽃눈이라고 판단돼서 불구하고 잎이 되었습니다. 전정 시에 가지 배치를 잘 하셔가지고 나무 전체가 수관이 그늘이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이 끈으로 수평 작업, 유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유인은 제2의 전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인을 잘 하셔가지고 가지를 수평 상향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좋은 꽃눈 확보가 잘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절대 과다 착화시키지 마라. 열매를 많이 달지는 않았는 날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작년처럼 색깔이 늦게 나니까 날 때까지 달아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양분 소모는 그만큼 심하다. 깔이 안 난다고 해서 비료를 수확 인접에 뿌린 분이 계십니다. 깔이 나겠습니까? 물론 수세가 아주 약해도 뿌리의 활동과 잎의 활동이 나빠서 착색에 지장을 초래하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과나무는 수세가 센 편입니다. 수세 빼는 게 큰 과제입니다. 질소가 없는 미량 원소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권장을 드립니다만 요소나 20일 복합비료나 수확 건집에 주신 것은 사과 농사의 품질을 급격히 저하시키는 큰 패착이 된다. 개와 총량이 많을수록 적과를 잘 하시고 늘어진 가지는 걷어주기를 하셔야 됩니다. 눈이 커지고 꽃잎이 커지고 전체적인 용적이 커지기 때문에 대과 생산에 더 유리합니다. 또한 당연히 해거리 방지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수세가 너무 강해서도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비료 그램량을 반드시 줄이셔야 됩니다. 약한 나무에만 선택적으로 시비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5월 말경 꽃눈에 관여하는 인상가리, 수확 후에는 용가린, 봄에 미량 원소를 반드시 좀 시비해달라. 저를 잘 따라하시면 세월이 갈수록 물건의 품위가 계속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도는 반점 낙엽병이 심하면 홍도도 잎이 떨어집니다. 수관이 복잡하면 햇볕 들어가지 못하는 아랫부분의 가지에 있는 잎들이 누렇게 떨어지는 생리적인 황화 현상도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특히 후지계통은 갈반병이 감염되면 치유하기가 너무 어렵다. 갈반병이 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초기 방제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과 열매와 충실한 꽃눈 만들기의 핵심 공장은 바로 이런 잎들입니다. 보호제 위주로 또는 약 치실 때 원농약에다가 다이센 수화제를 반 봉씩 좀 넣어달라. 그런 강조를 제가 누차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잎들이 두꺼워야 됩니다. 그늘 속에 여러분 잎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봄이지만 여름에 한번 보십시오. 잎이 야들야들 말랑말랑 얇습니다. 그런 잎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무효잎이 되겠습니다. 햇볕을 이렇게 하루 종일 보는 바깥쪽의 잎을 한번 보십시오. 상당히 윤택하고 두껍습니다. 제 역할을 충분히 하는 좋은 유효잎이 되겠습니다. 장마 전에는 마그네슘 연면 시비를 제가 철저히 권장을 드립니다. 연면 시비 전용 마그네슘도 있고 토양에 뿌리는 황산 마그네슘도 있습니다. 황산고토지요. 물 20단말에 2kg. 단용 또는 약재와 혼용해도 큰 무리가 없는데 다만 델란수화제는 까다로운 약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델란수화제는 제가 아무것도 혼용하지 않도록 델란수화제와 살충제 정도 또는 마코피카 정도만 혼용하시고 그 약재는 SS 분무기는 잘 풀어지는데 손으로 소독하신 분들은 아주 부드럽게 잘 녹이셔야 됩니다. 열매 과피나 잎에 홍도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되기 때문에 약을 잘 녹이셔야 됩니다. 현재 이 주지 선단부는 잎만 이렇게 나오고 정부세 때문에 이 잎이 제일 크죠. 여기가 짧은 5cm, 10cm, 15cm 정도의 결과지 형성을 잘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제일 끝에는 이 순 있죠. 순의 중심 부분을 따내시면은 정부세를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잎들이 발달돼서
짧은 단과지 또는 중과지 형성에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도도 그래 하시면은 상당히 내내 5 내지 15cm 범위의 짧은 가지군들이, 열매 가지군들이 이 부분에서 형성될 확률도 높습니다. 이렇게 숨만 따내신다. 우리가 묘목 심고 제가 적심 이야기를 했죠. 이걸 제거함으로 해서 안쪽에 눈이 더 발달돼서 나지 형성을 방지를 해준다. 수평으로 뻗었다. 근데 꽃은 없다. 그 가지를 보호를 하십시오. 다만 이 끝에 숨만 제가 따라고 방금 말씀드렸고, 꽃이 없는데 아주 막 센 그런 도장지 같은 그런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기부해서 원천 제거를 하십시오. 그런 것을 우리가 따내줘야 햇볕이 수관 안쪽에 다 들어온다. 해거리 현상, 경련결실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나무가 받는 일조량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또한 적과도 중요합니다. 또한 수세 안정도 당연히 중요하죠. 밀양원소, 용과린, 용성인비 이런 시비 문제 6월 중순부터 꽃눈 형성이 아닙니까? 그래서 인상가리, 토양시비 또는 연면시비, 잎이 안 떨어지게 하는 이러한 각종 요소들이 작용을 합니다. 제가 불이오나 PKC 골드 연면시비를 제가 많이 강조드린 바가 있습니다. 수용성 인상가리는 물 500에 1kg를 희석해서 한 2회 정도 농약과 방제 또는 단용으로 연면시비를 한 6월 달에 권장을 적극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색깔을 잘 내기 위해서 잎따기를 하시죠. 사실 다 그렇지만 않지만은 너무 일찍 이 열매 근처 잎들의 잎을 확 훑어버린 경우가 곳곳에서 사실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 잎들이 뭡니까? 이 열매 근처 잎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합니까? 이거 다 따면은 갈반이 온 것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열매 근처의 근접 이파리가 착색과 맛을 좋게 하고 약물을 만들어 꽃눈의 충실도에 기여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다 훑어버려 전부 다 가보면은 어깨 다이는 햇볕을 가리는 최소한의 잎만 따내달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미처 제가 다 생각이 나지 않아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사콜라 밴드 회원들께서는 우리 밴드에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좀 눌러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과밭에서 사과콜라 TV였습니다.